네, 함께 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또 커리큘럼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과제 제출인 거, 다다음 주인가요? 12주인가요? 네. 과제 제출인 거 알죠?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프로젝트 개발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제가 좀 고민이에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오프라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문제인 거야. 지금 전혀 못 모이고 있고 주부로도 본인들끼리도 못 모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 시간 동안 지금 15주째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15주째는 우리가 차라리 그냥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기말을 보고 간단하게 시험을 보고 14주까지 그냥 강의를 해버릴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간을 저희가 안 봤잖아요. 중간은 이 레포트로 대체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지혜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교수님, 우리, 너무 좋아요. 하면서. 네, 레포트가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또 마지막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사실 고민이긴 해요. 한 주만 더 고민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시험을 굉장히, 실제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걸 내요. 그리고 다 알려줍니다. 미리 문제들을. 그런데 문제들을 다 알려주는데 못 풀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해요. 제가 한 13가지, 14가지 알려주거든요. 근데 문제를 못 풀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해 단계에서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단지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해 단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 주만 좀 고민해 보고요. 여기 보시면 9주차에 지금 원래 제가 특강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제가 영상 하나를 올릴게요. 한 40분 정도 되는 영상이에요. 그걸 언제 올릴 거냐? 여기 쪽에 올릴게요. 여기쯤에다가. 부모교육 쪽에다가. 왜냐? 주경훈 목사님이란 저분이 여러분 책 이름 쳐보면 되게 잘 나와요. 이분이 굉장히 요즘 뜨고 있어요. 여기저기 많이 옆에서 보면 맨날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강의가 가정사역과 부모교육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2주차에서는 제가 이분의 강의로 메인을 삼고 제가 조금 마이너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때까지 또 듀데이신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실제로 좀 저희가 공과를 볼 거예요. 공과들을. 네, 공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도움을 보고 또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그림. 이 그림의 핵심은 뭐냐? 보는 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사실 알버트 반드라 교수님, 이분이 천재죠, 천재. 이분 천재예요. 그런데 이분이 1940년대에 행동학습 이론에 반대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반대했다기보다는 의문점이 생기게 해요. 어떻게 저렇게 기계적으로만 보지? 라고 해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네, 우리의 머릿속에는 기계적으로 넣고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이론을 뭐라고 하냐?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합니다. 사회학습 이론. 간단하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뭐냐?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보고 배운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켈러라는 분은 보고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안다고 얘기를 해요. 감각적으로. 침팬지를 놓고 막대기를 놓고 저 높은 곳에다가 바나나를 놓으니까 침팬지가 알아서 막대기를 휘둘러서 이걸 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지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이 그런 거예요. 보고 배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직접 강화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물질을 준다거나 혹은 보상을 해준다거나 체벌을 해줘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서 내린 것이 뭐냐? 대리강화가 필요하다. 대리강화만으로 충분하다. 대리강화는 뭐냐? 대리강화는 어떤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제가 강화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강화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그거.
그치? 보상, 그렇죠. 보상 비슷해요. 보상과 깊은 연계가 있어요. 그래서 강화라는 건 뭐죠? 그걸 강화물이라고 하죠. 강화물. 칭찬도 강화물이죠. 자극, 어떻게 하도록 자극? 어떻게 하도록 하는 자극? 괜찮아. 대답해요. 성장하도록 하는 자극. 좋아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지. 성장하도록, 다른 말로 해서 어떤 행동을 더 하도록 하는 것을 강화라고 불러요. 어떤 행동을 더 잘하도록 하는 거. 좋아요. 자,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 했죠? 반대말이? 강화의 반대말은? 그쵸. 체벌이죠. 못하게 한다. 그래서 강화시킨다라고 하면은, 좋은 행동을 더 잘하게 하는 거구나. 직접 강화, 좋은 거에게 좋은 대가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인지 과정 속에 포함시킨 거예요. 전통적인 행동주의는요, 인간을 기회로 봤기 때문에 특별하게 머릿속에 인지 과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대리 강화를 강조하면서, 야,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 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전통적 행동주의와 구별을 하고요. 학습은 상호작용이다. 지금까지는 사회에 이렇게, 인간을 수동적으로 봤다면은 이제 인간을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 역시도 저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저도 영향을 받습니다.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이거 예를 들었었죠, 제가. 영상도 함께 봤었죠. 그러면은 과정이 4가지가 있어요. 사회학습의 이론은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머릿속에서 인지 단계로 간다고 했잖아요.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집중해야 돼요. 집중. 여러분들이 저한테 집중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집중해야 진짜 교육이 일어나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집중하냐? 집중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능숙한 사람,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비슷한 사람.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에 해당이 돼요? 요거. 높은 지위야? 높은 지위일 것 같아요? 또? 능숙함.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래갖고, 제가 아는 교수님이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 한 분 계세요. 저쪽, 어디야, 그 아세아전화 신학대학교에. 근데 그분이 정말 잘 가르치세요. 그분도. 되게 잘 가르치고, 학생들하고도 되게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막 데리고, 막 꽃미에 투어도 오시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참 그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아마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걸 원해요. 요거, 유사성.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저와의 관계가 더 좁아지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옆에 학생 한 명을 앉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까? 여기 중에 누구 한 명 몇 명 뽑아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오면서 차 타고 오늘 해봤는데 참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 같은 것들 질문하고 대답하고 서로 얘기하는 것들 한번 해보고 싶다. 지혜가 해보려고? 이렇게 펜을 이렇게 들길래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자 보세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자,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재밌게 유튜브 만들어서 기독교 교육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긴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좀 유명해질까요? 구독자 수 한 100만 명 될까요? 제가 보니까, 와, 구독자 막 70만, 80만.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 몰라요, 사람들. 먹방, 특히 그래요.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드럼 치는 여자분이 있는데, 진격의 거인 알죠?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 드럼 친 게 있거든요. 그게 조회수가, 일반인 사람인데, 조회수가 600만이 넘었어요. 600만이. 대박. 제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사람들이 훅 하고 집중해요. 내가 저 사람 말 들어봐야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야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의지의 단계를 집중이라고 했지만, 죄송해요. 파지, 인지예요. 파지 단계예요. 파지, 기억의 단계입니다. 이 기억의 단계가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 이 예를 들었었죠. 사람은 생각만으로도 행동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내게 돼요. 생각만으로도.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안 좋은 생각들은 가급적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요, 한번 생각에 매몰돼 버리면은 쭉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은 최대한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요? 악인. 악인,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 진짜 그 사람들은 그게 없거든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의 동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었죠. 악인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라고. 괴롭히면은 야, 죽이지 않을 거면 괴롭히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딱 거리를 둬요. 네.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생산이에요. 생산은 뭐냐? 생산이라는 것은 그 행동을 이제 실제로 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 컨텐츠와 방법이요. 누군가에게서 배웠던 거예요. 누군가에게서. 그리고 제가 집중했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제가 원래 가르치면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굉장히 딱딱했어요. 굉장히.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왜? 딱딱했다는 게 믿겨져요? 안 믿겨지죠? 네. 원래 이랬던 것 같아요? 야, 밥 많이 먹어? 자, 그래서 많이 바뀐 거예요. 저도 원래 사고 위주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기 효능감, 동기부여라는 건 뭐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요.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자, 그래서 교실에서 어떻게 되냐? 제가 예를 하나 드렸습니다. 예를. 그러면서 제가 그 예를 몇 군데 드렸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다시 한번 막 올려달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교사에 드렸었죠. 교사는 새로운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샘플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인정사정 아니죠. 주유소 습격 사건 알아요?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의 주인공인 유호성 씨. 유호성 맞을 거예요. 거기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한 놈만 패. 나는 한 놈만 패. 그리고 끝까지 한 놈만 패요. 그리고 이번에 극한 직업. 거기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한 놈만 때려요. 거기 이름이 누구죠? 그 주인공 이름이? 조연. 빡빡이. 진성기. 거기 그분 상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고 뭐였지? 맞나? 범죄도시. 범죄도시에서 또 조선조로 나왔었고. 근데 그게 이것대로 해석하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단체로 싸움이 붙었어요. 제가 한 놈만 때려요. 진짜 축도 한 놈만 때려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나를 섣불르게 공격을 잘 못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무서워서. 나도 저렇게 맞을까봐. 다니엘로 싸워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흥미로워요. 그래서 주스스케 사건 보면은 계속 한 놈만 패니까 주변에서 말려요. 야, 그러지 마. 적군인데 말려. 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대리강화예요, 대리. 내가 잘못하면 저렇게 맞겠구나. 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거 준비법 기억나시죠? 네, 이것도 학습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목표를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세워라. 학습 단계양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뭐랑 같냐면요. 여러분들의 이정표 같아요. 이정표. 랜드마크와 같아요. 아,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학습 목표 중요하다고 했고요. 이런 예로 드렸습니다. 자, 학습 준비 단계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를 넣으라고 했냐면은 변경 문장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변경 문장은 가르치는 것을요,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희 커리큘럼을 지금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 꿈 있는 미래에서. 그런데 어제도 팀 모임을 잠깐 했었는데, 요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거 꼭 넣으시고, 여기 부분에 변경 문장 꼭 넣으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팀원들한테 오퍼를 했어요. 자, 성경 공부.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가르쳐야 될 때 목표가 3개가 있어요. 뭐하게 가르쳐라, 뭐하게 가르쳐라, 뭐하게 가르쳐라. 기억하게 가르쳐라. 이해하게 가르쳐라. 마지막은? 반응하게 가르쳐라. 그쵸? 기억하게 가르쳐라, 이해하게 가르쳐라, 반응하게 가르쳐라. 자, 성경 공부 시간이 몇 분이라고요? 15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기억하게 가르쳐라, 이해하게 가르쳐라, 반응하게 가르쳐라, 요게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 커리큘럼, 보통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르쳐요. 보통이.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 기억하게 가르쳐라, 이해하게 가르쳐라, 반응하게 가르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몇 분? 15분. 그럼 여러분들은요, 요것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게만 해도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뭐 배웠어? 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것만 잘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100점짜리 수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량. 그리고 이것도 얘기했습니다. 질문을 할 때 조심할 것들. 이거 여러분들 체득이 안 되면은 실행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식이 돼요. 수사학적 질문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수사학적 질문 뭐라고 했죠? 그쵸?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는 동안에 요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은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막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죠? 네, 이렇게 나오면 다행인데, 하여튼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이렇게 끝이 이상해지는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은. 막 질문을 하려고, 이제 동의하는 질문. 그렇게 뭐, 여러분들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느꼈죠? 하다가 이렇게 질문하다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끝에 질문이 말투가 꺾여버린 기억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좀 해봐야 돼요. 네,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 그러면 굉장히 웃겨요, 처음에. 왜냐면 우리가 너무나 이게 수달돼 있거든요. 해보세요. 진짜 안 됩니다. 지금 쉬울 것 같죠? 안 돼요. 자, 질문 순서 중요하게 봐야겠습니다. 결론 막 얘기했고요. 자, 오늘은 뭘 볼 거냐면요. 이제 한 50분. 안 쉬고 바로 갈게요. 그래서 좀 일찍 끝날 거니까. 11시 10분에 끝날게요. 자, 여러분들, 커리큘럼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근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가장 많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커리큘럼이란 말이었어요. 커리큘럼이란 말이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랬냐? 이게 제가 다니던 학교거든요. 다녔던 학교인데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커리큘럼이란 말, 죄송해요. 자, 커리큘럼이란 말이 힘들었던 이유,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한국에서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은 1학년 동안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과목이 뭐야? 라는 질문과 거의 동일해요. 그쵸? 2학년 커리큘럼 어떻게 돼요? 2학년 커리큘럼. 어떻게 돼요? 커리큘럼 어떻게 질문해요, 서로? 질문할 때? 수업 뭐 들어? 아니, 이렇게 내가 꼭 들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것들. 로드맵을 불러요? 오, 커리큘럼을 안 불러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커리큘럼이라는 말을 어떻게 써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 이제 다르니까. 수업 계획서. 수업 어떻게 진행할지 음. 목차를 알려주고 어떤 표를 가지고 가르치는지 그럼 수업 계획서를 커리큘럼이라고 해요? 약간 수업 주차를 해보면서 이 과목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 과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 커리큘럼이라고 하는구나. 저희 때는 어땠냐면은, 저 대학생 때는 커리큘럼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1학년 때 뭐 배우고 뭐 배우고 뭐 배우고 뭐 배우는 거, 이걸 커리큘럼이라고 불렀어요. 전공 뭐 해야 되고 전표 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도 그 마인드를 가지고서 간 거예요, 유학을. 근데 갔는데 계속 커리큘럼, 제가 세미나를 들었는데 교수님이 커리큘럼 얘기하는데, 커리큘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체적인 과정인데 책을 가지고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을 가지고 왜 저걸 책을 가지고 커리큘럼이라고 하지? 라고 물어봤는데, 저희 또 뭐가 있었냐면은 커리큘럼 센터가 있었어요. 커리큘럼 센터가 한 요만해요. 요만한데 그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최대 출판사, 미국의 기독교 최대 출판사에서 나오는 모든 교재들이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저도 그렇게 만들고 싶거든요. 나중에 학교로 아예 들어와 버리면은, 이제 호봉제가 되면은 이제 교실 하나 빌려갖고 커리큘럼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펜버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두란노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깔아놓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근데 이걸 커리큘럼 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리큘럼 줘봐 그러면 이걸 주는 거예요. 이 책을 줘요. 뭐지 하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책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커리큘럼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보냐면요. 야, 썬데이 스쿨 커리큘럼 줘봐. 라고 하면은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에 연구한 커리큘럼, 그러니까 즉 교재들을요, 소개를 해줘요. 야, 너 그 디사이플십, 그 제자훈련 커리큘럼 줘봐, 소개해봐. 라고 하면은 제자훈련과 관련된 교재들을 소개시켜줍니다. 여기서 저랑 간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원래 커리큘럼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 커리큘럼의 원래 뜻은요, 달리다, 경주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내가 나의 커리큘럼을 마쳤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커리큘럼을 마쳤다. 내가 달려갈 만큼 다 달려갔다. 내가 나의 길로 다 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있어요. 내가 달려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을 열심히 달려서 가는 것, 그것을 바로 커리큘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요, 정의를요, 누가 한번 읽어주겠어요? 이 커리큘럼의 정의? 학생들의 지식, 이해, 태도 혹은 기술 등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모든 학습 경험의 종합체. 전 이 말 너무 좋아요. 저희 교수님이 했던 말이에요. 학생들에게 지식과 이해와 태도, 기술, 지식, 이해, 태도, 기술, 머리로 하는 것과 삶에서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교재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는 모든 학습의 종합체. 모든 학습의 종합체. 자, 이 모든 학습에 뭐가 들어갈까요? 체험활동도 들어가겠죠? 또 말해보세요. 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교실에서의 교육도 들어가겠죠? 또 체육대회도 들어가겠죠? 네. 모든 활동.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소통도 들어가고,
제가 뭐가 들어갈 것 같아 또? 또 뭐가 들어갈 것 같아? 모든 학습이라고 하면, 모든 활동이라고 하면. 자. 소통. 맞아요. 샤론이는? 경험. 쉽게 얘기해서요. 어떤 학생이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이에요. 어떤 학생이 겪게 되는 모든 것들. 만약에 여기에서 본다면은 제가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 지식과 이해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말하는 저의 태도, 그리고 여러분들과 교감하는 것들, 그리고 그냥 제가 농담처럼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 분위기, 그리고 실제적인 활동들, 체험 활동들,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커리큘럼이라는 거예요. 커리큘럼.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교재를 본다, 혹은 어떤 수업 계획서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커리큘럼은 뭐냐? 진짜 커리큘럼이라는 의미는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학생 주변에 있는 모든 컨텐츠며 분위기며 환경이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커리큘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실제로 이것을 invisible curriculu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컨텍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커리큘럼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커리큘럼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럼 커리큘럼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커리큘럼 계획은 뭘까? 라고 한다면은요. 쉽게 얘기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 위에 단계적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들이 전부 다 뭐가 이제 목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목적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야 돼요. 단계적으로 가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이 커리큘럼에서 약한 것이 교회예요. 안타깝게도. 인정할 거 인정해야겠죠? 커리큘럼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뭐만 있냐? 공과만 있어요. 교재만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 형식을 갖춘 것밖에 없죠.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대포를 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어떤 예배의 형태가 이제는 가정과 모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된 거죠. 물론 집중도 떨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뒤바꾸는 것이 바로 누구에 의해서 뒤바뀌었냐? 어떤 것에 의해서 뒤바뀌었냐? 바로 코로나 때문에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김난도 씨의 유명한 말. 어차피 와야 될 거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빨리 온 것뿐이다. 근데 교회 안에는 이게 되게 약해요. 안타깝게도. 진짜로 약해요. 없어요, 사실. 여전히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조금 더 여러분들이라도, 그리고 이 수업을 영상으로 해서 듣고 있는 우리 학우들만이라도 먼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커리큘럼 계획을 잘 세우면 좋겠어요.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한 사람에게 지식과 이해와 태도와 기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종합체예요. 모든 활동의 종합체. 그렇다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은 조금 더 다른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목표가 필요해요. 목표가. 제 수업 목표랑 저는 수업 목표가 항상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그 수업 계획서를 한번 보게 되면은 그 안에도 목표가 들어가 있어요. 목표가. 근데 저의 제1 목표는 뭔지 알아요?
자, 저의 제1 목표는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저의 제1 목표는 절대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지식은요, 저보다 더 잘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분들에게 배우면 돼요. 근데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15주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함께하고 있는 33명의 우리 학우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이에요. 기독교 교육, 그리고 기독교 아동의 사역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아, 우리가 이걸 되게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리고 아동이 중요하구나. 다음 세대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간다면은 여러분들은 저의 제1 목표를 성취시켜 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이렇게 연락이 와요. 개인톡으로 와요. 백석톡으로 해서.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업에도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제가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좋은 내용 잘 배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 그게 저한테 되게 좋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 위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적인 내용들을 담아주는 거겠죠. 근데 그 구체적이고 지식적인 내용들은요, 잊어버려요. 어쩔 수 없이 잊어버려요. 제가 15주 동안 강의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몇 개가 될지 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다음 세대 사역에 관한 열정들, 그리고 교회가 답이다, 말씀이 답이다라는 그 하트만 제대로 갖고 갈 수 있다면은 저의 커리큘럼 목표는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차적인 것은 바로 그것을 학습자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교육자도. 목표예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그래서 목표는 이거와 비슷해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그래서 비전과 미션과도 이렇게 비슷하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조직의 목적과 함께 시작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미취학을 맡았다, 취학을 맡았다, 뭐 중고등부 맡았다, 아니면 어린 교육을 맡았다라고 하면은 그 조직의 목적과 함께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보고 그 목적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커리큘럼 계획의 방향을 제시해야겠죠? 뭐 당연한 것들이죠. 목표와 목적을 통해 실행한다. 이런 것들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 커리큘럼에는 목적과 목표가 있구나.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목적과 목표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조직의 이해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조직 어떤 조직이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과목을 짤 때, 제가 계획을 세울 때에 제가 한 명 한 명을 다 봤어요. 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딱 안 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아, 우리 33명 중에 2명이 신대원, 신학과, 그리고 나머지 31명이 신학과에 혹시 신학과 있어요? 2명이 신학과예요. 저희 듣는 학생들 중에. 그리고 31명이 기독교 교육학과예요. 그리고 제가 교육 과정론이 있거든요. 교회 교육 과정이 아니라 교육연구 방법론.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논문 쓸 때 쓰는 과정인데, 그 과정 할 때도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다니시지 않는 분? 그럼 거기는 일반 대학원이기 때문에 안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냐, 상담학과가 있고요, 유아교육학과가 있고요, 코칭학과가 있어요. 그럼 다 달라요. 그걸 제가 왜 물어보냐, 조직을 알아야 돼서 그래요. 조직을. 미리 다 파악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제가 정확하게 제가 가게 되는 커리큘럼의 목표를 잡아놔요. 자, 이것이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미국, 우리나라 세계 최대 그 교단이죠. 미국 남침내 교회의 목표예요.